네, 화면에 보시면 혹시 이런 화면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림들, 영상되거나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지 않으세요? 원래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영화 포스터.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있어요? 너무 오래됐나? 선생님은 다 기억나는데. 특히 우리 고양이. 혹시 그 눈망울 기억나요? 쩍쩍쩍쩍쩍쩍 막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우리 장하시는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감동적이게 봤던 긴 교감 아바타까지. 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없어요? 네, 각각의 영화를 패러디한 이 내용에 혹시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공통점은 뭐예요? 무엇을 다 주장하고 있을까요? 세 개의 영화 포스터들이. 원래 진짜는 아니신 거 알죠?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영화를 우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투표 찍으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투표하는 얘기로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 잘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역할? 우리 학교에서 투표를 할 때 선관위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한 실제 데이터들입니다. 1988년부터 2020년대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투표율에 대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선거 투표율의 흐름은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때는 사람들이 투표를 점점 줄었네, 조금 늘었네,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해년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약간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었네요 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보시면 예전에 75.8% 100명, 우리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75명 정도가 투표했어요 라고 하는 의미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서는 가장 최근에 66.2%였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만약에 모두 다 합했을 때 100명이라고 할 때 66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 정도면 어때요? 투표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의견들이 다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100명 중에 46이면 거의 반도 안 한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6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은 감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보시면 옆에는 유권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유권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후보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권자 수는 어때요? 보니까 굉장히 쭉 느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권자 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아쉽네요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요 밑에 제목과 밑에 써있는 글씨 그리고 각각의 막대기 숫자들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주위에 둘러싼 사회, 경제 혹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은 관심 갖게 갖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령별 적극적 투표 의사층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령 중에 누구를?
20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뉴스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죠. 보면 60세 이상은 85%, 자 20대 18세부터 29세까지에 있는 층들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조금은 투표를 참여하는 의사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시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 20대들은 조금 연령이 높으신 어른들보다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까? 바빠서 그럴까? 나도 조금 있으면 18세에 들어가는 첫 스타트가 될 텐데 그러면 나는 투표에 얼마만큼 적극적일까? 나도 그때 기회가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의 생각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20대는 조금은 투표에 덜 집중하고 덜 관심이 있는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고요. 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한번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에게 왜 투표라고 하는 것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능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우리 친구로 보이는 여자 꼬마아이가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 메시지,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재밌네, 저게 말이 돼, 저거 너무 가짜 영화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영화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투표 하나로 대통령을 결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버드라는 중년 남성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잘리고 하루하루 빈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한량이면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에게 도대체 왜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걸까요? It's your civic responsibility. 당연히 그 정답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민, 즉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표의 가치는 실로 위대합니다. 그 한 표들이 모이고 모여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니까요. 버드의 한 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상황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upposed to report on you voting, remember? 딸 몰리의 학교 숙제가 투표 용지를 내야 하는 거여서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로 딸과 약속했었던 버드. 그러나 술에 취해서 투표소에 가지 못했고 결국 몰리가 아빠 대신에 투표를 하려다가 전원이 끊기는 사고로 그 투표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득표가 동률이 되면서 무효 처리된 투표권을 가진 버드에게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득표가 똑같은 경우는 정말 나오기 힘든 확률이니까요. 어쨌든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버드는 미국의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Voting doesn't count for a goddamn thing, okay? 하지만 버드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인데요. 자,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인 스윙보트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보트는 부동표, 즉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불확실하고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표를 의미합니다. 버드 역시 정치에 관심이 없고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윙보트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즉 스윙보터인 셈입니다. 이러한 버드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화당 소속의 현재 미국 대통령과
정권을 교체하려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버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면서 버드를 위한 선거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당의 이념적 가치는 무시한 채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만 움직이죠. 하지만 버드는 자신에게 쏟아져오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불편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여전히 관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버드는 자신이 참여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 투표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방 안에 수북히 쌓인 편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버드에게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보내진 거죠. 국민들의 다양한 사연과 고충들을 접하게 된 버드는 그때부터 자신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버드의 사유로 진행된 대통령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각박한 현실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결국 정치를 비롯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고 말하는 버드. 그래서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드는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지난 며칠 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사연이 담긴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화 초반에 버드가 말했던 것처럼 투표로 달라지는 것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들보다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체감적으로 더 와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순응하고 무관심해지는 사이 그 부작용은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자 방법이 바로 투표고요. 버드의 총명한 딸 몰리가 학교 발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간직하고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All the world's great civilizations have followed the same path, from bondage to liberty, from liberty to abundance, from abundance to complacency, from complacency to apathy, from apathy back to bondage. If we are to be the exception to history, then we must break the cycle. 우리가 세상에 대해 무관심해진다면 몰리의 말처럼 우리는 다시 권력에게 속박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추운 날씨에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고 영화 잘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영화 내용이? 공감돼요? 우리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 꼬마 친구가 갖고 있는 용기나 내용들이 참 이쁘다 이런 느낌들 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내용에 있는 마지막 메시지들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선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1대 총선에서 18세, 만 18세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죠. 선거에 처음 참여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투표를 끝나고 생애 처음 그 선거를 치른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 중에 하나가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알기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자,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세 번째,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말 투표하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찍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 중에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내가 정치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자꾸 저보러 저를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사람 해, 이 사람 찍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비단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이런 유수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선거에 직면하셔도 마찬가지로 겪게 되시는 어려움이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한가요?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해요? 네. 아마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과 정당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들을 조금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약, 공공의 약속이라고 정의될 수 있죠. 그래서 정부, 정당, 입 후보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또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하죠. 자, 또 하나 정당이라고 하는, 아마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당?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는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정의를 풀어드릴게요. 정치에 대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공약, 정당. 조만간 여러분들은 또 이 두 단어를 계속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과 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저런 벽보에 써있는 글씨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선거 벽보라고 해요. 벽에 이렇게 붙여서 사진 이렇게 있으시고 몇 번 무슨 당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그 밑에 있는 그 각각의 색깔별로 있는 무슨 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정당의 의미인 거죠. 그것이 그 후보자가 그 정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당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시면 그런 게 없고요. 무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소속이 없어요. 아직은 나는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미이신 거죠.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셔도 출범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후보자로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은 정당에 속해 있으시고요. 간혹 무소속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번에 다시 보시게 되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이념,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정치 행동을 하는 집단인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 무슨 당.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 듣거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당이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께 혹은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야기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당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당에서 우리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소리가 어디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잘 반영하셔서 그것을 계속 개발해서 결국은 그 정치가 누구에게? 국민에게 이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역할. 그것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색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마우스랜드의 이야기들을 잘 연결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약속, 공공의 약속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죠? 공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면 우리는 이 공약을 선거에서 공공의 약속을 우리 주변에서는 또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때도 우리는 공약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요 두 가지,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후보를 뽑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나는 1번, 2번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뽑는 것이 좋을까? 자, 뭘 보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약.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세우는 그 약속들로부터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후보자의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왜 말씀드려요? 처음에 자기가 후보자로 나갔을 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내가 그 후보자를 선출을 했는데 후보자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죠? 배신감이 느끼시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은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은 미리 공약으로 내걸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들. 그것도 후보자로서요. 예, 가져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후보자는 1번과 2번 앞서 보셨던 두 후보자는 어떤 약속을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봐 주시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미리 공약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발표하기 전에는 내가 이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재임 기간이라고 하죠. 후보가 당선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활동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거셔야 되는 거죠. 나 될지 안 될지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고 의리의리한 공약을 딱 내겁니다. 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 기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어지면 시작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겠고요. 주어진 그 기간 동안 내 약속들을 다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보로 입후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나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조금 단위를 낮춰서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은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공약들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약을 만들 때 말씀드렸죠? 너무 거창하고 의리의리한 것 말고 실천할 수 있고 그 공약이 누가 원하는 거? 우리 반, 우리 친구,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의미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손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한번 잘 구성해 보시고요. 조금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같이 있는 학급들은 이렇게 우리도 멋있게 후보자들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멋있는 공약을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들도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이 정도 공략에? 요즘의 벽보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단한 미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슬픈 거는 또 뭐냐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시지 않으시고 전문가에게 또 맡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큰 학교 학생회장들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 결과물들 보니까 엄청나던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정성과 열정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했어요.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그 친구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생각이 안 나요. 내 주변에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꾸로 내가 만약에 후보자로 입후보한다면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나는 굉장히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잘 생각나세요?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을 거쳐갔거나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었던 친구의 사례들을 잘 보시면 또 더 좋은 생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 몹시 아쉬웠어 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 우리를 위한 작업이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역할을 우리 대표자로 활동하는 친구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와 우리 학교, 우리 교시들을, 우리 친구들을 돕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올바른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함께 공평한 경쟁들을 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우리들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너무나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쟁이다 보니까 날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이 후보자의 최고 당선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심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주세요. 예를 들자면 해서는 안 될 거 뭐 있어요? 나 찍어달라고 막 협박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 해! 야, 그러고 상대방 비방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인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각각의 항목의 3개 이상을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 쓰는 것에 멈추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도 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 쭉 이야기를 이어왔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과 그리고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통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10가지 문제,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O 아니면 X, 50% 반반 확률. 1번, 자신의 생각을 표로 밝히는 것을 선거라고 한다. O일까? X일까? 2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번은 그죠? 3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이다. 대의민주주의 뭐였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보통 선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된 선거 권리이다. 보통 선거? 선거에 4가지 원칙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지? 자, 떠올려 보시고요. 자, 5번. 주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으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맨 앞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6번.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가에게 있다. 이거는 알까 모를까? 자, 7번. 선거는 단체나 집단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자, 8번. 직업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9번. 만 18세 이상이라도 학생 신분일 경우 부모가 대신 투표할 수 있다. 학생들이 너무 바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 10번까지 선생님이 조금 빨리 나갔으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생각을 드리지 못했으면 잠깐 영상 홀딩하시고 OX 퀴즈 한번 잘 풀어보세요. 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답이 뭐냐고요? 네, 안 가르쳐드리지요. 자, 너무너무너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각각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정권이라고 하는, 선거 정치는 좀 재미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혹시라도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랑 조금은 상관이 있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만큼 변화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링겔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링겔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됐죠. 줄다리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놓고 두 사람에게 서로 A, B 양쪽 끝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경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서로 이기기 위해서 영차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제는 한 5사람씩 왼쪽 편에 5, 오른쪽에 5명, 그래서 총 1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줄다리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맨 끝에 있는 한두 사람 정도가 대충 헐리우드 액션 알죠? 하지는 않으면서 영차 소리만 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무임승차라고도 얘기해요. 와, 드디어 이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아주 긴 엄청난 줄들을 마련해서 100명 영차 줄달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들이 비춰졌을까요? 그죠? 맨 위에 선생님이 적어드린 것처럼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100명 중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줄다리에 줄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약 47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인원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방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우리들에게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제도 안 하고 제도 안 했어요.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제도 안 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 나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그래서 귀찮은 거 하기 싫고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형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우리 새내기 반짝반짝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책임을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고
그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는 대한민국의 기대는 아주 크고요. 그래서 정치나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표를 뽑는 일, 우리 학교를, 우리 학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참정권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내기유권자님 파이팅 하고요. 영상 보시는 친구들에게도 올 한 해 건강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무리할게요.